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릉 재난지역 선포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릉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 차원의 동원령을 지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릉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구속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의식한 듯 특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강릉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강릉을 비롯한 가뭄 취약 지역의 상수한 다변화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송부했고 특검은 이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혔던 권 의원은 오늘 또다시 자신의 SNS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일관된 소신이라면서 우원식 의장은 재불체포 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악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직접 강릉을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 비용을 거듭 물었지만 강릉시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끝내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강릉시의 계획이 뭔지 MBC가 대신 확인해봤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직접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가뭄 대책 비용, 그중에서도 원수 확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릉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비용. 원수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 정수장만?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 하고.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답이 없자 다시 묻습니다. 한 500억 정도 추가된다. 그 500억의 소요 내역은 뭐라고요? 정수장 확장입니다. 그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그 말이 이상한데요. 보다 못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섰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원하는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MBC가 대신 확인해봤습니다. 강릉시는 연곡 지역에 있는 정수장을 확장해 여기서 시내로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수장 확장 비용이 바로 회의 때 언급된 500억 원입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넉넉해 원수 확보 비용은 추가로 필요 없었습니다. 강릉시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원수 확보 비용이 필요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3년 전부터 가뭄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곡 지역 지하 저류댐은 이미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6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댐과 지하 저류댐 추가 설치도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예산을 받아서 실지 공사를 하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준비 기간을 취임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평년의 46% 수준인 역대급으로 부족한 강수량은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한급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식수는 하루 4만 톤이라 부족한 2만 톤은 급수차로 버텨야 합니다. 워터밤 행사를 할 정도로 물이 넉넉한 인근 속초와 차이점에 대해 강릉시는 속초와 달리 이 정도 가뭄은 처음이고 도시 규모도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에서 심각한 가뭄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위기 상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강릉 시민 87%가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4.7%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평상시 저수지가 가득 찬 상태를 100%라고 하면 지금은 고작 14.7%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컵에 물이 거의 바닥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달려와 운반급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휴교나 단축 수업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대책도 점검 중입니다. 리조트와 주요 관광지에도 절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9월 상순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약 2주 후면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살수차 지원과 민간 기부, 자원봉사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팀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강릉에 파견하여 재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물 공급 대책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지금 강릉은 사상 초유의 가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당당하게 난 당당해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절은 했어! 라고 당당하게 또 진술을 했네요. 맞아요. 아니 이게 권성동 의원이 이게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다 이러면서 나긴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증거 인멸을 벌써 다 끝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런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성동은 믿는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본인은 승리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강원랜드.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진짜 충격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강원랜드 최종 합격자가 51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청탁의 대상자였던 거예요. 합격자 518명이. 그때 지원자가 5,286명인데 10대 1 정도였죠. 근데 청탁 대상자가 모두 625명인데 그 중에서만 합격자가 나온 겁니다. 청탁을 하지 않으면 강원랜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청탁자가 누구였냐면 문체부, 지금 산자부 이런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방송사 간무, 신문사 기자, 무슨 스님, 교감, 무슨 동네 형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의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자기 의원실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었는데 그때 권 의원과 같이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강원랜드와 지역사회 현안이 있을 때 권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채용 청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자백을 했네요. 들어줬다. 그런데 3심까지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악건인데 이걸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에서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성발과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용집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그럼 설명이에요? 모든 청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권성동만 무죄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강원랜드 최용집 사장이 징역 3년이었고 그때 똑같이 강원랜드에 인사 청탁을 했던 염동열 전 의원 그 사람도 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김성태 의원도 자기 딸을 KT에 넣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권 의원만 무죄다. 그래서 그런 무죄를 받은 그런 자신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당당하다고 하지 않고 뻔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에게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가 달 타령을 하니까 권선동은 절 타령을 하고 있다.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거지 절을 했냐 아냐가 논조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그 논조를 약간 비켜가기 위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 타령은 한마디로 물타기다. 저는 아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통일교랑 금전거래한 것도 없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한 적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른바 통일교 로비의 핵심 키맨이라고 불리는 윤모 씨하고는 왜 통화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왜 합니까? 굳이 이 시기에.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상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서로 말을 맞추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가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차떼기 사건만큼이나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대형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더군다나 통일교라고 불리는 큰 정치 조직에 이렇게 통일교라고 부르는 큰 종교 집단이 관여했다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 자체라든가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당당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수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본인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물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SNS에 보란 듯이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불체포 특권 스스로 포기하겠다.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여야의 구성이 이 지금 불체포 특권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과반수 재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정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의석수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더 많잖아요. 불체포 특권 아무리 혼자 포기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냥 구속 실질 심사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를 알고 나서 그냥 일단 한번 질러보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회 활동하면서 어차피 이게 국회에 넘어와서 표결 들어가면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 본인이 굉장히 당당하다. 그리고 나는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아하. 국민들이 안 속는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도 어지간하게 해야지 이게 넘어가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는 이번에 밝혀지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묻힌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횡행할 거예요. 한 당의 중진 의원이 특정 종교하고 손잡아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다? 당내 경선에 특정 종교가 개입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파헤쳐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특정 종교나 특정 극우 유튜버에 의해서 당권이 왔다 갔다 하는 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또 이번 주였죠. 좀 안 좋은 또 기억이 있잖아요. 한덕수가 구속이 안 됐어요. 권성동도 안 됐다가는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렇죠. 저도 들고 일어나야 될 예. 판인데 한덕수랑은 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은 이미 지난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강원도는 권성동 왕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런 이권들이 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은닉의 프로토콜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로 죄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태도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은. 근데 한덕수는 자기의 나이가 많다는 점 그리고 그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이 구속을 피한 건데 이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구속됐을 당시를 상황을 지켜보면 그때 서희건설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 통일부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정황들을 맞춰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에게 줬다는 그 1억 원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던가 문자
수사, 전화 기록,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뭐 이런 메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구속의 길을 안내한 거다. 그러니까 반클리프 목걸이의 자수서만큼이나 윤영호 본부장의 뭐 이런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권성동이 아무리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덕수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구속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한덕수 나이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보에 의하면 한덕수가 수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맞아요. 네, 수영을 3번 그 레인을 3번 왔다 갔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정합니다. 예. 감옥 갈 수 있어요. 네, 판사님. 다시 혹시 재청구가 될 일은 없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 깜빵에 있는 모습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일단은 권성동은 한덕수와 다르게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그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또 이제 의장이 지금 이제 중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본회의 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네. 이제 본회의가 잡히면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느냐. 법무부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이 제출하면 대통령제가 거쳐서 국회로 보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죠. 예. 이재 부장님이 약간 설명을 주셨는데 제자구형 과반 출석해서 출석형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속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게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기일을 정해서 영장을 심사하겠죠. 그런데 부결되면은 바로 법원에서 그냥 영장이 기각되는데 현재 의석수를 봤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예. 일정은 9월 3일 이후에 본회 일정이 전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예승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 대통령 재가 후에 지금 법무부가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에 국회에 제출이 아직 안 됐으니까 될 거고 본회의에 보고 후에 72시간 내에 표결 붙이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일정이 이제 나와야겠죠. 아, 그러면은 3일 이후 뭐 4일이나 5일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4시간 이후 이상 뭐 이제 72시간 이내면 다음 주로 미뤄질 일도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 너무 어떤 늦어지네요. 언론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국회의장의 전승절 참석 때문에 15일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많은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막 증거를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좀 불안하기는 한데 빨리 구속이 돼야 될 텐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과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결시키기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상황.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게도 권성동 의원이 체포하고 바로 구속해서 수사받는 과정이 국민의힘에게도 중요한데 사실 저의 우려는 권성동 의원만이었을까? 통일교와 결탁해서 뭐 이런 이권 관계를 주고받고 지금 이게 그 윤영호 본부장의 뭐 휴대전화에서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든 막을 수도 있고 또 사실 막는다고 옆에 선다고 하면 그럼 국민적으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도 그럼 같이 뇌물 받아서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요 때에 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이 뭐냐. 그 예를 들어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뭐 개발 특혜 의혹이라던가 무슨 후원금 의혹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권성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뭐 이러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을 압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권성동 의원에게 보일 것인가라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정부 쪽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한동훈의 원맨 쇼를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2003년 9월이었는데 이재명 당시 당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A4 용지 18쪽에 이르는 분량. 아, 그렇게 많았어요? 15분 동안을 혼자서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런 영장 실질 심사에서나 공개할 만한 그런 구속 사유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피의 사실 공표에 휩싸이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성호 장관께서 나와서 국회에 이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실지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부원장님, 저는 이게 너무 늦게 일단은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계속 걸려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에 권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특검도 여러 가지 공에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국회 일정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을 없애는 것만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언을 훼손시킨다던가 지금 윤 전 법무장하고 통화를 권성동 의원 측이 시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뭔가 말 맞추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이제 김건희는 너무 이제 자기 맹신에 빠져서 과하게 가짜 증거를 심는다든가 드러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건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이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온갖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를 인멸할 또는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 이런 점이 우려되긴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민주당이 좀 이거 관련해서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 나온 건 그렇죠? 없고. 근데 이제 이어서 좀 한마디 덧붙여 네. 보자면 지금 이 권성동의 세컨폰에서 그러니까 보좌진 명의의 차명폰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 전성배 씨와 통화한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성배와 통일교 그리고 권성동과 통일교는 있었지 권성동과 전성배의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성동과 전성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전성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가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김건희를 둘러싼 권성동의 역할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특검이 좀 수사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윤영호 전 세계본부 전 본부장 보면 권성동 의원하고 만났다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뭐 서포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JTBC가 취재해 보니까 뭔가 이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두 사람 점심 약속 앞두고 현금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거 발견됐다. 상자요. 재정국장.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언론에 모든 걸 다 알린 건 아니고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 카드가 김건희 때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알려진 것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 당시의 상황 쇼핑백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상황에 담긴 진술이 구속영장에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한덕수도 사실 100% 2000% 구속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도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이 권성동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냐면 남세진 판사래요. 이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 전성배 전부 다 구속 영장 발부한 판사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긴 한데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모르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정말 재판부에 가봐야 아는 일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색이었고 이런 재판만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 이런 평이 많고 그리고 지난 5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전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에 대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남태진 판사께서. 이게 뭐 혐의 소명,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뭐 이런 영장 발부의 사유를 까다롭게
체크하는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기준을 굉장히 일관되게 적용한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권성동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예.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도 아마 이 증거인멸 부분에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아까 그 부분 강조했잖아요. 아마 법원에서도 특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제까지 윤석열이라던가 건진법사 이게 다 분리됐다라기보다는 의혹들이 연관되어 있는 지점을 잘 살펴보면서 좀 구속의 필요성에 더 귀를 기울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 구속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방송하면서 계속 걸립니다. 일단 한 15일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또 아무튼 법조인 출신이고 권성동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절차를 빠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방법이 뭘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제일 많네요. 통일교 총재에게 그래 절은 했어. 그래 절은 했다고. 예. 그 말을 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통일교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 절을 올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영상 있으면 한번 봅시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정화도 했지만 청탁, 조직 연계, 어떤 부적절 관계도 없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교 윤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자도 확보했죠. 예, 그런 문자도 확보했는데 교인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고 돈도 안 주는데 왜 큰절을 해요? 예.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돈을 준 이유 문자가 있잖아요. 그 문자 내용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네.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윤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특검 확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안 줬는데 저런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 하고 답장 문자를 남겼겠죠. 그런 게 없다는 소리는 돈을 받았다는 소리죠. 예. 그렇게 강력히 의심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한학자 총재도 입장을 냈네요. 예. 자기는 불법 지시한 적 없다. 네, 허위 사실이고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통일교 관계자가 대독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교 윤 씨 아내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가 나왔었잖아요. 네, 한학자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는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재정국장이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총재 이렇게 하였다고 보고를 하는 문자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내부 보고인데 금일봉 줬으니까 금일봉 줬다고 하지. 교주가 금일봉 안 줬는데 금일봉 줬다고 보고합니까? 게다가 이 비서실장도 실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총재의 지시와 윤호가 있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일봉을 지시 없이 어떻게 줬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금일봉 쇼핑백을 줬다고 하는 그날 오후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윤 씨와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고 그때 윤 씨는 윤석열에게 현안을 얘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제5UN 사무국 유치, ODA 활용이란 현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대요? 그와 같은 상황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예. 수첩에 돈을 줬다는 얘기 문자로
잘 써달라는 얘기, 그리고 비서실장의 문자, 실토,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재정국장의 문자, 비서실장이 총재 지시 윤호가 있었다고 하는 진술, 그리고 현금 사진도 있다고 그랬잖아. 예.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그날 윤석열을 만나게 해주고. 빼박인데 권성동 의원이 영장 판사가 대놓고 봐주는 게 아닌 한 저는 이번에는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 보고가 될 거고, 예. 그럼 오늘 처리가 안 되고 다음 본회의인데, 다음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9월 9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어허. 그러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거고, 9월 9일 뭐 민주당 의원 대부분 출석할 거고, 예. 과반 출석에 가반 찬성이니까 민주당 의원만으로 되거든요. 그럼 체포동의안 그날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략 9월 둘째 주 주말께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든 것 같다. 이 최근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권성동 의원은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지 싶을 정도로 매번 살아난 정치인인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